자, 오늘은 지수 함수를 함께 배워봅시다. y는 ax 제곱, 지수가 미지수인 함수를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미친 a는 미친 이거 할 때마다 웃기네. 미친이 아니라 밑인 a는 뭐야?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a는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가 1이면 y는 1이니까 함수는 맞는데 그 지수함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다음 중 지수함수인 것은 1번 y는 3의 x제곱, 지수가 미지수죠. 따라서 얘는 맞다. 2번 y는 x제곱, 얘는 미지수잖아. 지수는 2로 써있고 다항함수란 얘기죠. 땡. Nope. 3번 y는 2분의 1의 x제곱, 지수가 미지수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맞다. 4번 y는 x분의 1의 5제곱, 똑같은 얘기죠. 지수가 미지수겠냐고요. 땡. Nope. 5번 y는 2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지수 보라고. 지수가 미지수인가요? 맞죠? 6번 y는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9제곱, 땡. 어딜 보라고요? 지수 보라고. Nope.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그려봅시다. 미친 a가 1보다 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밑을 2로 두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저기 xy 순서상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보고 쭉 이어주면 그것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x가 0이면 y는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되겠죠. 첫 번째 순서상은 0,1 찍고, x가 1이면 y는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두 번째 순서상 1,2 찍고, x가 2면 y는 2의 제곱 4, 2,4 찍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 찍고, 이 점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일반화 해봅시다. y는 a의 x제곱, 정의역은 x의 범위죠. 정의역 정할 때 뭐를 고려해야 하냐면은 x가 가지면 안 되는 값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면 분모가 0 되는 x값을 제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지수함수의 경우는 x가 가지면 안 되는 값이 없어. 다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 치역은 y값의 범위죠.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x축 밑으로는 안 내려간단 말이야. 따라서 y는 0보다 크다. 점근선이 뭔지 다들 아시죠? 점점 접근해 가지만 절대로 닿지 않는 선,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애절한 선.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 됩니다. x가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우상향의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다. 요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튼 역함수를 가지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디일까요? 0,1 a값에 상관없이 x에 0을 집어넣은 모든 수의 0제곱인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의 값일 때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인 경우, 즉 y는 2분의 1 x제곱을 살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xy 순서상을 찾아서 점을 찍어놓고 걔들을 쭉 연결하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x가 0이면
또 1이 나오겠죠. 0,1 찍고 x가 1이면 y는 2분의 1, 1,2분의 1 찍고 x가 2면 y는 4분의 1, 2,4분의 1 찍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역수니까 y값은 2, -2 찍고 얘들도 점들을 이어보니까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 성질을 일반화해 봅시다. 정의역 안 되는 거 없어. 실수 전체 치역 다 x축 위야. y는 양수. 점근선 애틋한 비극의 사랑 닿지 못하는 선 x축 y는 0.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우하향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의 필요 충분 조건이죠. 반드시 지나는 점은 0,1.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함께 살펴봅시다. y는 ax 중에서 a가 1보다 큰 경우, 즉 증가함수로 살펴볼게요.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반드시 지나는 점 0,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점은 p, q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평행이동이니까 모든 점들을 싹 옮긴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통째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이 뭐가 돼? y는 a의 x 빼기 p제곱 플러스 q가 됩니다. 늘 하던 것도 해봅시다. 정의역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실수 전체 치역 얘는 좀 올라갔단 말이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전체적으로 q만큼 올라갔겠죠. 그래서 치역은 y는 q보다 크다가 됩니다. 점근선 얘도 q만큼 올라갔으니까 y는 q가 되고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즉 평행이동을 해도 증가함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1대1 대응이고요. 반드시 지나는 점 얘는 바뀌겠죠. p, q 플러스 1. 이번에는 y는 ax제곱의 대칭 이동을 살펴볼 겁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 즉 증가함수일 때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축 아래로 뒤집어지겠죠. 빨간 곡선처럼 그래프가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도 0,-1이 됩니다. x축 대칭이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고요. y는의 형태로 바꾸면, 즉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실질적으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요게 x축 대칭의 함수식이 된다는 거죠. 또 하던 거 합시다. 정의역 실수 전체 안 되는 거 없어. 치역 이제는 모두 x축 아래 그려졌죠. 따라서 y는 음수 0보다 작다. 점근선 얘도 뭐 뒤집어 봐야 x축은 안 닿죠. x축 y는 0. x값이 증가하면 자, 저 빨간 그래프 보세요. 요건 좀 유의미하네. 증가함수였는데 x축 대칭을 하니까 감소함수로 바뀌었습니다. 1대1 대응이고요. 반드시 지나는 점도 0,-1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해볼게요. y축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죠. 빨간색 그래프가 되고요.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a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이건 조금 전에 보았던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그래프, 감소함수의 그래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튼 정의역 실수 전체고요. 치역 X축 위에 있죠. Y는 양수. 점근선 애틋하다. Y는 0, X축. X값이 증가하면 자 이것도 증가함수가 감소함수로 바뀌었습니다. 1대1 대응이고요. 반드시 지나는 점 이건 뭐 Y축에서 돌렸으니까 0, 이런 가만히 있겠죠. 이번에는 원점 대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원점 대칭을 하니까 0,1은 0,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나머지 점들도 다 이동을 시키면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바뀝니다. 자, 원점 대칭을 쉽게 그리는 방법 뭐냐 하면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면 되거나 아니면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해도 같은 원점 대칭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튼 정의역, 닥치고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Y는 음수가 됩니다. 점근선 안 바뀌었어. Y는 0, 즉 X축이 되고요. X값이 증가하면 이건 대칭 이동인데 여전히 증가함수를 유지를 하네요. 그죠? 1대1 대응이고요. 반드시 지나는 점은 0, 마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지수 방정식이요. 이 부분을 분리할까 하다가 내용이 별로 안 길어갖고 이어서 가볼게요. 지수 방정식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2에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2에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해야죠. 미안. 4에 x 플러스 3의 제곱을 푸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밑을 보니까 좌변은 2고 우변은 4잖아 그죠? 그럼 다 2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밑을 똑같게 만들어 봅시다. 자, 우변의 지수를 뭐 전개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2의 2x 플러스 6의 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밑이 똑같잖아. 그럼 뭐야? 지수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방정식 하나 또 만들어지겠네. 좌변으로 모두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자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얻게 됩니다. 요걸 일반화 해보면 a의 fx 제곱과 a의 gx 제곱이 같다. a가 똑같죠. 요렇게 되는 경우 fx와 gx가 같으면 된다. 뭐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 봅시다. x의 x 빼기 1제곱과 2의 x 빼기 1제곱이 같다. 지수가 x 빼기 1로 같은 경우죠.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이 같으면 된다. 즉 x가 2가 돼버리면 2는 어쩌고 2는 어쩌고 똑같잖아 그죠? 지수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밑이 다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지수가 0이면 된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자는 거죠. 즉 x 빼기 1이 0이 되면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지수 방정식의 해는 x는 2 또는 x는 1이 된다. 이걸 일반화 해보면 a의 fx제곱과 b의 fx제곱이 같다. 방정식을 풀어라. 첫 번째, 밑이 같으면 된다. a랑 b랑 같다. 두 번째, 지수가 0이다. fx가 0이다. 따라서 fx를 0을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2는 0을 풀어라.
아주 흔한 지수 방정식의 예시죠.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2x제곱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x제곱 빼기 3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하고 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범위 최악! 2의 x제곱이 양수니까 t도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그럼 아주 보기 좋은 2차 방정식이 생기죠. 인수분해하고 답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은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는 4. 자자자자자, 여기서 기뻐하면 안 돼. 우리가 필요한 해는 x 값입니다. t 값이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방심하고 끝내면 안 돼. t는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을 4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 답변은 4가 아니고 2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범위 최악! t는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지수 부등식. 그냥 지수로 된 부등식입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 증가함수죠. 그 얘기는 x값이 큰 놈이 큰 값을 갖고 작은 놈이 작은 값을 갖는다는 의미죠. 좌표 평면상에서 y축을 기준으로 a의 x1이 a의 x2 제곱보다 작을 거 아니야. 즉 a의 x2 제곱이 위에 있겠죠. 그러면 a의 x1 제곱에 해당하는 x값은 x1이고 a의 x2 제곱에 해당하는 x값은 x2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x1이 x2보다 작다는 의미죠. 따라서 a가 1보다 큰 경우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의 값인 경우, 즉 감소함수인 경우입니다. 작은 놈이 큰 값을 갖는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작겠죠. a의 x1 제곱에 해당하는 x값은 x1이고 a의 x2 제곱에 해당하는 x값은 x2입니다. 그럼 당연히 x1이 x2보다 크다는 의미죠. 즉 a가 0과 1 사이 값인 경우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4의 x 빼기 2제곱이 8의 2 빼기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4와 8은 2의 제곱수들이죠. 얘네들은.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의 제곱에 x 빼기 2제곱이 2의 세제곱에 2 빼기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수법칙에 따라 전개하고요. 정리한다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당연히. 자, 이제 밑이 똑같아졌죠. 그리고 2는 1보다 큰 놈이니까 큰 놈이 큰 값을 갖고 작은 놈이 작은 값을 갖는 케이스죠.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해 봐도 2x 빼기 4가 6 빼기 3x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고요. 5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최종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요번엔 3분의 1에 2x 플러스 4제곱이 81분의 1의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한번 같이 봅시다. 마찬가지 3분의 1과 81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81분의 1, 3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의 2x 플러스 4제곱, 3의 4제곱분의 1, 요렇게 표현했네요. x제곱. 요게 크거나 같다. 자, 전개를 또 하겠죠. 3분의 1의 4x제곱이 되고요. 이 경우는 밑이 3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죠. 0과 1 사이의 값인 경우지. 이때는 지수를 비교를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4가 2의 x보다 작거나 같다. 최종답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작다. a가 1보다 큰 경우는 fx가 gx보다 작다. 즉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a가 0과 1 사이의 값일 때는 fx가 gx보다 크다. 즉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함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로그 함수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